네, 지금부터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즉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를 왜 해야 되는지, 한국말로는 이거는 군집 해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답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답이 사과냐 사과가 아니냐 이런 식의 분류의 문제를 푸는 것이라면,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는 그것들의 그룹핑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군집 해석은 비지도학습의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과 다른 하나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오늘 수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를 왜 하게 되는지, 왜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수가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x1과 x2의 변수가 두 개가 있다. 영어 성적이다. x1은 영어 성적이다. x2는 수학 성적이다. 이렇게 플러스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정답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플러스를 해보는 거죠.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x축, y축 이렇게 놓고 플러스를 해봤어요. 근데 플러스를 해봤더니 보니 이게 하나의 그룹처럼, 이게 다른 하나의 그룹처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영어와 수학 성적이 높은 이쪽의 그룹은 공부를 잘하는 그룹일 수도 있겠네, 이쪽의 그룹은 공부를 못하는 그룹일 수도 있겠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답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답지가 없는 것 가운데서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분류한다, 특징을 그룹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은 X라는 데이터 안에 Y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X라는 데이터 안에 X만 있는 거예요. 피처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클러스터링이 과연 좋은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n unlabeled 샘플이 있다. 이 샘플 각각은 하나의 피처라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죠. 샘플. 각각은 하나 1부터 n까지 n개의 샘플이 있는 거고, 그 샘플 안에 x가 지금 벡터잖아요. 그 벡터 안에 하나의 샘플 안에 여러 개의 피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점수 이런 피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x가 이렇게 리스트되어 있다. 이런 unlabeled 샘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에 대한 파티셔닝, 그룹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룹 샘플을 K의 파티션으로 그룹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클러스터링 뭐냐? 좋은 클러스터링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High within cluster similarity, 그러니까 같은 그룹 간의 유사성이 높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것들을 내가 지금 같은 그룹으로 본 거 아니에요? 같은 그룹을 본 것들의 얘들 간의 유사성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1번 그룹, 2번 그룹으로 나눴다 했을 때 1번 그룹과 2번 그룹 간의 클러스터의 서로 간의 시밀러리티가 낮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1번, 2번 간의 시밀러리티는 낮은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것이 좋은 클러스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클러스터링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클러스터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기본적으로 이 K개의 레퍼런스 벡터를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레퍼런스 벡터인데 이 레퍼런스 벡터 K에게 레퍼런스 벡터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레퍼런스 벡터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에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K개의 클러스터링이라고 했을 때 이 K개는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이에요. 임의로 주는 것. 잘 기억해 보시면 KNN 할 때 그 K랑 이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K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뭐였어요? 가장 인접한 것들의 개수를 몇 개를 취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것인가 이런 관점이었다면 얘는 미리 주는 거예요. 우리가 K개의 어떤 센터 포인트를 주는 거고 그 센터 포인트가 가장 그 그룹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센터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K-means clustering analysi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이 MJ라고 하는데 여기서 MJ라는 것은 J는 1번부터 K까지의 K개의 벡터가 있다. K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MJ가 어떤 각각이 그러니까 M1 벡터가 있고 M2가 있고 M3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 개의 K 3의 민스 클러스터링 했다. K가 3개인 클러스터링 했다라고 하면 이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개가 각각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개가 각각이 하나의 포지션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 포지션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나중에 좀 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잘 디파인된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 각각도 이것도 각각의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죠. 하나 각각의 샘플이 좌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있으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봅니다. 그 벡터와 그 벡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벡터가 입장에서는 세 개의 센터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 거리를 계산해 보는 거죠. 거리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가장 가까운 거리, 미니멈 거리가 될 때 그때의 값을 취해서 그 샘플에 대한 클러스터링 센터를 정하게 되는 거죠. 요거의 거리 측정하고 요거의 거리 측정하고 요거의 거리 측정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취해서 그것을 나의 클러스터의 센터다 이렇게 보는 게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조금 다음 내용 설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if 이게 이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MI가 가장 가까운 MJ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1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0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 각각의 좌표 입장에서는 이 M1이 가까울 수도 있고 M2도 가까울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이거 입장에서 얘가 제일 가까운 거가 된다면 그러면은 얘는 1을 리턴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걸로부터 얘를 계산한다면 XT 입장에서 M1을 계산할 땐 얘를 1을 손을 들어 주겠지만 X1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이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이거보다 먼 거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otherwise가 돼서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들을 계산해서 그 BI를 결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XT의 센터를 다시금 계산하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잘 이해 안 되시죠?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보십시오.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데이터의 그룹핑을 봤을 때 대략 얘가 좀 유사해 보이고 이렇게가 좀 유사해 보입니다. 그죠? 분포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걸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랜덤하게 정해봅니다. 랜덤하게 얘와 여기에 그냥 랜덤 포인트를 딱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M1이 되고 얘는 M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는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K는 제가 지정해주는 거였어요. K는 두 개인데 하나는 M1, 하나는 M2. 두 개의 센터, 두 개의 벡터, 레퍼런스 벡터를 딱 뿌려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포인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거리를 다 계산해 보는 거죠.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지금 파란색 이 X 포인트에 가까운 포인트들을 계산해 보면 요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포인트에 가까운 것들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그룹핑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그룹핑을 따져보면 이 센터 얘와 가까운 거리로 그룹핑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지금 일단 그룹핑되어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파란색 포인트들에 대한 평균을 다시 계산합니다. 평균을 다시 계산해요. 파란색 포인트의 평균을 다시 계산하고 이 빨간색 포인트에 대한 평균을 다시 계산해요. 그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인트들이 원래 있는 포인트, 첫 포인트가 아니라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포인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랜덤하게 포인트 딱 뿌려준 다음에 그 포인트들부터 거리를 계산하죠. 각 데이터들의 거리를 계산해요. 얘가 가까운지 판단하는 거죠. 얘가 가까우면 가까운 놈 쪽에 손을 들어서 그쪽의 색깔을 다 취하게 되고, 빨간색이 가까운 애들이 다 손을 취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원 스텝입니다. 그 과정이 방금 설명드린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어준다. 가까운 게 뭔지를 판단해서 손을 들어준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손을 들어준 애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과정을 펼친다? 새롭게 M1과 M2를 업데이트한다. M1과 M2를 업데이트한다. 주어진 이 포인트들에 대한 평균 값을 다시 계산해서 걔를 업데이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K-means 클러스터링, K의 평균들의 클러스터링,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까 해서 이동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만족됩니까? 여전히 정확하게 우리가 원했던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을 기준으로 새롭게 새롭게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요 포인트, 요 x 두 개를 포인트로부터 각각의 거리를 다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가까운 놈들은 얘들이 돼 버리고 얘랑 가까운 놈은 얘들이 돼요. 그럼 아까보다는 좀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룹핑한 다음에 다시 이 포인트들에 대한 센터 포인트를 계산하고 이 포인트들에 대한 센터 포인트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는 나이스한 포인트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이런 걸 반복하더라도 포인트가 이동되지 않고 딱 픽스가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러면 클러스터링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K-means 클러스터링은 그런 기법이다. 자,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면 K라는 값은 우리가 임의로 주는 거다. 우리는 지금 모른다. K가 몇 개가 있을지, 몇 개의 그룹핑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 차원으로 이제 플러스를 해놓고 보면 데이터가 X1, X2만 있는 경우에는 나이스하게 분포가 되죠. 그러면 몇 개 그룹이 될지 딱 보이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5차원, 7차원, 100차원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피처가 100개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플러스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K를 몇 개를 할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적으로 잘 디파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 K-means를 쓴다면. 그 다음에 일단 K를 제가 정했다 했을 때 우리는 정하는 건 개수만 정하는 거예요. 개수만 정하는 거고, 이 얘들의 초기 포인트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랜덤하게 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두 포인트 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랜덤하게 쏜 다음에 그 다음 뭘 한다? 거리를 계산한다. 모든 포인트들, 주어진 포인트들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놈에 따라서 이거를 색칠을 하는 거죠. 색칠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포인트들 간에 다시 센터를 구한다. 요 과정 한번 이터레이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놈이 어딘지를 보고 걔들이 가까운 거를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 가까운 놈이네, 이렇게 가까운 놈이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다시 센터를 다시 계산한다. 그죠? 다시 계산한다. 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 그게 뭐다? K-means 클러스터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인 내용 살펴보면 MI는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과가 수렴됐다 봅니다. 결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면 수렴됐다 봅니다. 그러면 각 클러스터는 their own index sig 레이블을 가지고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이걸 랜덤하게 뿌렸잖아요. 랜덤하게 뿌릴 때 번호를 1번, 2번 줘요. 그죠? 근데 이게 랜덤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이게 1번,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얻어지는
1번, 2번, 3번은 랜덤하게 정해지는 첫 포인트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이 가지고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3, 1, 2가 나오든 1, 2, 3이 나오든 이게 뭐 더 3이 더 안 좋은 거고 1이 더 나쁜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랜덤하게 얻어지는 그룹핑이기 때문에 번호가 갖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랜덤 이니셜 밸류에 따라 레벨 C는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MI는 액츄얼리 평균값이다. 각 클러스터의 평균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mean 클러스터링의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의 수를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2차원, 3차원 내에서는 가시화를 해서 몇 차원을 이제 어떤 몇 개의 클러스를 할지 딱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그러니까 피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K-means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mean은 어떤 개념입니까? mean은 평균의 개념이고 미디어는 뭡니까? 미디어는 중간값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어떤 한 값이 굉장히 튀는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중간값을 취하기 때문에 튀는 값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근데 민은 어떻습니까? 민은 뭐 예를 들어 1, 2, 3이 있는데 갑자기 100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의 더미넌트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1, 2, 3, 100, 뭐 예를 들어 4, 100 이렇게 5개 숫자가 있다 했을 때 미디어는 이것에 대한 중간값을 취하니까 3, 뭐 그렇게 얻게 되겠지만 평균값은 어떻습니까? 1, 2, 3, 4, 100이면 어떻게 107, 110이잖아요. 110의 평균이면 5개니까 한 22 정도 되나요? 하여튼 22 정도 되는 어떤 큰 값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샘플이 가지고 있는 분포와 동떨어지게 하나의 값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죠. 이걸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가 굉장히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에 민감해질 수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 센터를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수렴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쁜 초기화는 수렴성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나쁜 클러스터링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초기화를 같이 뿌려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뽑는 방법, 이런 것들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K-mean 클러스터링 설명을 드렸습니다.